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보수 세력 안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주 재밌어, 이야기가. 네. 이야기 테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권력 투쟁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당권 투쟁. 당권 투쟁. 누가 당대표를 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당권 투쟁. 그리고 나아가서 당권을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대권 투쟁. 그렇죠. 대권 투쟁도 있죠. 음. 근데 그 앞서서 공천 투쟁. 공천을 해야죠. 공천. 아. 총선을 이겨야 되죠. 네. 네, 국민의힘은 그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총선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대선은 누가 나갈 것이냐. 그렇죠. 네, 그래서 정권 교체 우리가 해먹는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파생되는 사건들이 좀 있어.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정리하고 행간의 의미를 우리 기자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틀 안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틀 안에서만 아. 보시면 되고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장동혁 당권파 그리고 영남파 구당권파 네. 그리고 친한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사건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힐링 시간을 보장해줘. 정리를 방해 죄송합니다. 출연자들이 다 내 말을 끊는 게 아주 유행이 됐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힐링의 일부야 지금. 죄송합니다. 제 차례인 줄 알고 이거 착각했어요. 형광아, 너는 안 된다. 내 말 끊지 알겠습니다. 마라. 알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출연자들 빛나게 해주려고 내가 하는 거거든. 여기까지만 제 차례인 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 죄송해요. 알분들은 다 아셔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출연자에게 화내는 경우는 제 출생 이후 전원책이 유일합니다. 네, 그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화내고 나서 제가 한 1년을 후회를 했거든요. 예. 자, 박형강 씨. 알겠습니다. 안철수. 안철수. 자, 그동안에 그 존재감 없던 안철수가 갑자기 치고 나옵니다. 예. 안철수가 한동훈 저격수 역할로 막 치고 나옵니다. 한동훈 저격수. 그 이상하잖아 좀. 아주 재밌습니다. 생소한데. 한동훈은요 자신이 윤석열과 맞서 싸우고 윤석열의 내란을 내가 다 막아냈다. 이걸로 자기 정치적 자산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겉에 써먹고 있죠. 여기에다가 안철수가 그냥 고춧가루를 뿌려버립니다. 안철수가요 추경호의 내란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서 안철수가 법정 증언을 하는데 한동훈을 저격하는 증언을 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안철수 법정 증언인데요.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 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경호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니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시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한동훈이 먼저 당사로 오라 그랬다. 추경호가 문제라면 한동훈 네가 원죄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본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에 고춧가루를 뿌린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발끈합니다. 국회 상황이 완전 봉쇄됐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면 일단 당사로 모이자고 해서 당사에 도착한 게 오후 11시다. 이후 11시 27, 8분경 도보로 국회로 이동했다. 국회에 도착한 이후 일관되게 계엄 해제해야 되고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와야 된다고 여러 방식으로 호소하고 와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자의식 과잉 같은데요. 역사 문제이기도 해서 역사로 넓히죠. 자,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안철수가 페북에 올려가지고 예. 반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뭐 정확하게 그 문건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문건에 보면은 한동훈이가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건 맞는 것 같아.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좀 그렇게 됐는데. 한동훈은 뭐 내 자서전 봐라. 거기에 뭐 적어놨다. 아무튼 했는데 자서전 나 봤습니다. 그게 없던데요. 맞아, 하면서 그러고. 막 난리야. 그러더니 이제 안철수가 분이 안 풀렸는지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기자회견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오랜만이네. 매불쇼에서 안철수 기자회견은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무섭습니다. 네. 예. 정말 그 호랑이입니다. 안철수의 기자회견 함께 보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합니까?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서워.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뭐야, 또 응원을 왜? 나도 상당하라 이거죠. 아, 이 재밌어. 야, 얼씬도 하지 말아라. 갑자기 안철수가 이제 한동훈 치고 나왔습니다. 이놈.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 처음부터 기획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증언을 했을 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증언을 했을 때는 사실 한동훈이 제일 먼저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은 맞으니까, 아, 맞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아. 한동훈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당사로 오라고 한 건 맞다. 다만 처음에는 그 국회가 그 경비병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고, 그 뒤에 나는 다시 국회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철수의 말이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와. 지금 그 이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 그소 뒷발에 쥐잡았네. 그렇죠. 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보려면 스레드에 들어가서 안철수라고 검색하면 강성 지지층의 의견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감동하고 있어요. 와, 안철수에게. 그래? 네. 이 대박 안철수가 났구나.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게. 그러니까 윤호개인.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코어층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하냐면 네. 보수를 계속해서 살린다. 와. 네, 왜냐하면 윤석열과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이 당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유일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지금 혹시 뭐 대선 주자까지 급부상합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복당에 반대한다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내가 그 추경호 재판 가가지고 증언했더니 인기가 오르네. 아. 바로 한동훈. 방향을 이제 찾은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한동훈을 까면 인기가 오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당 내에서도 어떤 평가를 받냐면 안철수 나쁘지 않지. 안철수는 장동혁보다 확장성이 좋잖아. 그리고 안철수는 계속해서 대권 주자였잖아. 처음부터 대권 주자였고 계속해서 대권 주자잖아.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안철수 나쁘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요. 안철수 다시 또 대권 주자. 정말 인생 세옹지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안랩 주가는 오르죠. 지금 네. 제가 스레드에 검색을 해봤는데 올라와 있는 글이 언제나 바른 길을 걷는 안철수. 와. 지금 영웅으로 지금 스레드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야, 이상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얻어 걸렸고 얻어 걸린 걸 확인하고 내 갈 길이 정해진 제시가 거죠. 된 거고 그렇죠. 정해지고 글로 그러니까 갑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와, 되는 겁니다. 재밌네. 아니 추경호가 그럼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었다면 한동훈이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한동훈 네가 뭐 왜 갑자기 너 혼자 영웅소사를 쓰고 있어? 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추경호는 3번을 바꿨어요. 맞아요. 한동훈은 네. 갔다가 바로 온 거고. 맞아요. 네, 그거는 팩트이긴 한데. 맞아요. 네. 네, 근데 강성시 지층 사이에서는 그런 것까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거 외면하고. 네, 어쨌든 한동훈 너도 당사로 오라고 했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모르는 거죠, 사실 진짜로.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어쨌든 본인의 암살 소식을 듣고 마음 바꿔 먹었을지 그거 모르는 일인 당시에는 거죠. 그런 의혹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사에서 갑자기 사색이 되고 전화 받고 사색이 되면서 국회로 가는 그 맞습니다. 장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가 굉장한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 내에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그러네 또. 네, 좀 그 측근의 얘기를 들어봐도 네. 장동혁도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어제 올린 페이스북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에게 나도 있어요. 저 당원 중시합니다라는 얘기를 보내는 거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한동을 치는 거는 내심 장동혁은 좋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잘 쳐가지고 너무 뜨면 이건 또 싫어요. 그렇죠. 나보다 적당히 인기 해야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그거 아주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재밌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동훈과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을 지금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수사를 재개했는데 이게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한동훈이 자기가 당대표였을 때 가족들 뭐 이런 게시판 그런 명의들로 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김건희 욕하고 윤석열 욕 엄청 했잖아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이게 이제 남의 국민의힘의 업무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범죄가 돼서 장동혁이 최근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한동훈은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게 아니고 범죄자여서 우리가 제명한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범죄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사실은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압수수색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멈췄어요. 근데 그때 장동혁이 원래는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려고 했다가 주위에서 말리니까 그냥 한동훈을 제명하고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동훈이 의원에 당선될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예. 몰랐던 건데 이제 의원이 당선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찰이 다시 단계 조작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 게시판의 관리인 국민의힘이죠. 당원 게시판의 관리인인 손모 씨를 인천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이라면 당원 게시판 서버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운영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친한계 인사 당원 명단이 올라왔다는 의혹. 이건 아니죠. 이게 잘못됐네. 이건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을 막 비방하고 근데 한동훈은 당시에 칼럼 같은 것을 가족들이 퍼날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착수가 됐는데 한 차례 무혐의를 받았고 재고발에 따라 수사가 제기됐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서버를 국민의힘의 그 당원 게시판이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태까지 다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장동혁이 서버 압수수색을 협조를 하게 되면은 파장이 진짜 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동훈이 저도 이제 이 수사가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현직 의원인데 당원 게시판 되게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큰 범죄는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짜치는 일이잖아요. 창피한 일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게시판을 조작한다? 본인이 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들이 한 거는 본인이 지금 인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로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 어찌 됐든지 본인도 지금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의자입니다. 걸핏하면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피의자라고 외치던 한동훈이 본인이 피의자 신세인 데다가 지금 얘들이 그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극구 반대하는 그 조작 기소 특검을 하게 되면은 한동훈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기본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수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연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간단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정의안 부산시장 후보였죠. 선거 공작, 음료수 테러, 자작극 테러 해가지고 지금 구속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어요. 이것도 좀 되게 볼만한 관전 포인트인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정의안은 국민의힘 보좌관 했던 사람이고 배우 공작이 마치 국민의힘에서 배우 공작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야, 국민의힘 니네가 사주해가지고 같이 공범으로 벌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다고 빠지면서. 근데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준석, 너 자작극 그거 언제 알았어? 너 알고 있었지?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잘랐어? 선거 전에 니네가 알았는지 여부 밝혀. 라고 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정의하니까 구속됐습니다. 근데 정의하고 구속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이거를 제대로 수사한다면
개혁신당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작극 테러가 정의한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배후가 있는지를 수사를 당연히 할 거잖아요. 당연히 개혁신당과 이준석 같은 지도부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안이가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그 입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나 혼자는 못 죽어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의안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에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것도 있네요. 이준석은 그 예전에 그거 아시죠? 그 대전에서 업자한테 룸사롱하고 뭐 성접대 받았다. 대전 그 사건 아실 텐데 그 사건이 일단 한번 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윤석열한테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이후에 나중에 징계를 먹고 결국엔 쫓겨나게 됐던 건데 경찰 수사는 그때 당시 일단 일단락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 작년 대선 때 그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 그 업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감옥에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감옥에 있는데 이 김성진이 이준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왜 어떤 내용이냐? 아니 내가 분명히 접대를 했는데 접대를 안 받았다고 성접대를 안 받았다고 방송이나 뭐 이런 언론에서 거짓말을 했다. 저 사람이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라고 해서 김성진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준석은 그 수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준석이 저도 개혁신당이 저를 고발했구나. 제가 이제 그 성접대 의혹 당일에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의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을 입수를 해서 이거 제가 작년 대선 때 제가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겁니다. 보니까 김성진이 그날 룸사롱 대전에 있는 유성 룸사롱 간 것까지 아마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준석 갔기는 갔는데 성접대는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입장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룸사롱 접대 중에 밖에 있는 자기의 운전기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오늘 내가 준비한 약 그거 이준석 대표 뭐 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 근데 그 약이 무슨 약이냐? 그래갖고 성기능 관련 약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작년 대선 때 이제 불거졌었고 그거는 뭐 제가 아니고 이 성접대를 담당했던 장의사란 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아직 살아있다. 수사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선거된 지 한참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종결을 안 했을까요? 종결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계속 수사 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래가지고 이건 주진우 얼굴은 아닌데 그죠? AI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건 주진우 얼굴이 아닌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개혁신당은 우린 몰랐어. 그리고 경찰도 공식 통보가 없었어. 알고 보니까 이 정의안이가 선거 기간에 경찰 수사를 받다가 가서 자백을 했대요. 사실은 제 자작극이 맞습니다.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는데 얘네는 지금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진우 이 사람도 저거잖아요. 이 사람도 아마 조작기소 특검하면 수사받을 사람인데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했어요. 경찰이 자백을 숨겼다. 라고 하면서 경찰 지휘 라인을 고발한 그러니까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 지금 이 주장을 얘들은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뭐 주진우는 여기 왜 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신당이 이 자작극 테러를 언제 알았냐 이거 뭐 지금 기사 내용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커질 것 같으냐면 이 아버지 있잖아요. 개혁신당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개혁신당 부산 출마자 10명 중 8명이 한 단체 출신인데 이게 정의안이에요. 이 정의안이가 아버지가 이 정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정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의안의 아버지가 그린 닥터스라는 봉사단체를 했는데 개혁신당 부산 출마자 10명 중에 8명이 이 그린 닥터스 봉사단체에
출신입니다.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여기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근데 제가 볼 땐 여기서 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의안의 아버지 정근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병원을 온병원이랑 큰 병원 하나 봐요. 단체에 있는 청년들이 대거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고 개혁신당과 관계가 돼 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수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의로 뭐 공천을 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천의 대가, 공천 헌금. 사실은 정의안이라는 애가 저 누군지도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사람인데 국회에서 보좌관 비서관 했던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순수해서 정의안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뛰어나가지고 공천을 했다고 이제 개혁신당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패턴으로 보면 이 공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것은 정의안뿐만이 아니고 이 아버지랑 뭔가 엮여 있다라는 정황이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이준석 되게 재밌는 양상이 됐어요. 조금 이렇게 합치는 듯 하다가 최근에 여러 사건을 두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근데 저는 그분이 진짜 그 일관성 하나만은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보통 멘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 해주고 계시고 보니까 이제 장동혁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안철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안철수가 튀어나왔는데 김에 얼씬도 말라. 복당 반대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분이 튀어나오셔가지고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순간 안철수가 다음 대선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그래서 안철수가 그것 때문에 추경호 재판 나가가지고 아니 추경호가 우리 당사로 모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한동훈이 우리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한동훈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철수가 장동혁과 손을 잡았지만 한동훈을 완전히 끊어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차기 당대표 아니면 차기 대권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참 존경스럽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무릎팍도사 강호동 있을 때 나가가지고 그때 이후로 정치인의 길을 쭉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그때 이후에. 근데 이분의 멘탈도 정말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한동훈 엄청나게 지금 다투고 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복당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되면 장동혁이 외로웠는데 지금 안철수와 손을 잡게 됐네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재밌습니다. 안철수는 꿈의 대통령. 그렇죠. 그냥 차라리 V3 하고 의사 봉사활동 계속했으면 굉장히 존경받는 공인이 됐을 텐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저렇게 망가지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참 이 기사 보고 기가 막혔는데요.